책 읽기입니다. 8월 15일이면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광복절이라는 잊지 말아야 할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박경리 선생님의 일본 산고입니다. 선생님은 일본 평론가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철두철미 반일 작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해방 후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박경리 선생님의 글을 들으며 일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일본 산고는 생전에 일본에 관해 썼거나 강의한 글을 모은 책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저는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실렸던 글의 일부를 읽으려 합니다. 이 중에서 일본 문학과 일본 작가들에 대해 분석한 부분은 중략했습니다. 다 읽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읽어드리는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일본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작가의 분명하고도 명쾌한 분석과 통찰을 엿보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인 광복절을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였는지 사석에서 들은 말이었는지 지면을 통해 읽은 글이었는지 기억이 희미하고 전후 사정도 확실하지 않으나 그 내용만은 뚜렷이 남아있는 얘긴데요. 우리 애국가와 일본의 국가를 비교하면서 민족성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조약돌이 바위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애국가와 일본 국가 가사 중에 이 두 대목을 예로 들어 애국가는 왜 하필이면 마르고 닳아지며 없어지는 소위 비생산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일본의 국가는 자라나고 커가며 미래지향의 생산적 내용인데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방종한 언어의 속성을 착각하게끔 활용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가짜는 말이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백두산이며 동해물이라는 점입니다. 억조 창생, 생명이 있는 자리와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같이 유구한 표현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생태계가 존속하는 한, 공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시간을 살아내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에 조약돌이 바위가 되기까지 과연 일본 국가에서처럼 조약돌이 바위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물체가 닳고 물이 마르는 것은 엄연한 자연적 현상입니다. 조약돌은 부서져서 모래가 될지언정 바위로 커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황당무계한 가상이지요. 물론 상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일 때 한쪽을 깎아내리고 한쪽을 받들 때 그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허위가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된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기정사실이 될 수도 있으며 식민지 사관이 아직 병소와도 같이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나 그보다 경제 일변도 이익 추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명 일본이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받들었을 것이다. 진실을 임의로 변조하고 그것을 능사로 삼는 사고방식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익 추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과 음모와 책략, 그건 역시 한계를 넘어서 거대한 역학적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 어떠한 천재보다
인위적으로 지구가 이토록 망가지기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제 대국은 숭상의 대상이요. 이 나라에서도 잠꼬대에까지 경제 우선이니 아마도 지구가 끝날 때 그들은 황금을 안고 지구 밖으로 나갈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만사휴이라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되풀이 하겠어요. 네, 우둔하게도 되풀이 하렵니다. 현인신이라든지 조약돌이 자라서 바위가 된다는 따위 상징이기보다 미망이며 주술적인 것으로서 의식 없는 우중이면 모를까 진리를 탐구하는 지식이니 거론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양보를 하여 그런 비판은 진정이었으며 민족의식을 극복하고 세계화로 나가는 마당에서 냉철한 객관으로 얘기했다 합시다. 냉철한 비판이란 공평함을 뜻합니다. 최소한의 공평을 소지했던들 그와 같이 머리만 따고 혹은 꼬랑지만 잘라서 말해버리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우선 중요한 두 가지를 보충해서 말을 하자면 우리 애국가는 민족 염원, 민족 정서의 노래로서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하여 불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에는 민족이나 다수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군왕 혼자만을 위한 노래인 것입니다. 군왕의 세상의 조약돌이 바위만큼 자랄 때까지 존속하라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애국가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요. 산에 가면 풀에 덮인 시체. 오로지 오오키미 곁에서 죽겠노니 그 무엇을 되돌아보리. 대강 그런 뜻인데 역시 그것에도 민족이나 백성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몸이 죽고 죽어라는 정몽주의 단심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무적으로 불러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정몽주 개인의 충성심을 노래한 것일 뿐입니다. 다음은 백두산과 동해물, 그것은 웅장한 하나의 파노라마입니다. 거기 비하여 조약돌과 바위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전경을 떠올려 보세요. 양쪽의 비유에서 우리는 의식의 공간을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러 일본의 축소지향의 문화를 말한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도 축소 취향을 볼 수 있지요. 분재라든가 술잔이며 그들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앙증스러우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병적이며 불구 같은 느낌의 축소 취향은 국토가 작아서 그렇다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국토도 대륙에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작기로는 매일반입니다. 섬나라여서 그렇다? 그건 역시 섬나라가 일본만은 아니지 않아요. 나는 그들 변하지 않는 독특한 체제 밑에서 사람들이 이지러진 현상으로 봅니다. 그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들 탈춤이 갖는 도약이라든가 폭포에 비기는 창에 비하여 그들의 춤이나 노래에는 도무지 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지식하고 온순하며 겁이 많아요. 그것은 용감무쌍하고 칼이 숭상되는 땅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매번 하는 얘기지만 각기 민족에게 우열은 없습니다. 신국이다, 야만국이다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는 동의어로 볼 수 있고 다만 민족이나 민족 문화는 그 특성이 다르다는 생각인데 그들의 축소 취향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축소에는 정교함, 정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서 일본은 산업의 선도 역할을 했을 것이며 경제 대국이 되었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창조적 성향이 짙고 그들은 기능면에서 강하다. 그 얘기도 실은 역사의 흐름과 환경 조건에 의해
각기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래부터 특성이 따로 있었다 믿지 않습니다. 아까 독특한 체제 하에서 사람들이 이지러졌다 한 것도 그런 맥락이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츰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여하튼 그들 나름의 바탕과 틀 속의 일본인들 삶과 예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국민은 용궁에 갔다가 상자 하나를 얻어서 돌아온 어부 우라시마 타로가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는 전설, 그 상자를 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발을 두려워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백발 다음에 신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물질을 마음대로 그들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신은 여전히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소설가였고 현재는 국회의원인지 그런 사람이 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경 학살 사건을 당당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나라 안에 그 증거물이 쌓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애국 애족이라 믿는 지성은 아직도 일본에는 수두룩합니다. 맑은 물줄기에 깨끗한 지성이 설 자리가 없는 것도 오늘의 일본의 현실이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 인류라는 차원, 내가 인간이라는 자리에서 그 음습하고 아무것도 없는 일본주의 사상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의 특성의 하나인 결벽증은 넓고 깊은 곳에 스며들어야 하며 또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그들 이상의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 많은 문제가 일본으로 말미암은 부분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 일본 문학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주마간산 같은 것이고 야쿠타카와 한 사람으로 일본 문학을 다 이해한다 할 수도 없지요. 일본 체제에 대하여 치열하게 싸우다가 좌절한 문인들도 부지기수니까요. 이 짧은 시간에 수렴할 수 있는 무리를 감행한 것은 내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후일 일본론을 쓸 생각입니다마는 너무나 학생들은 일본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고 사회 자체도 일본의 정체에 무관심하며 또는 일본을 모범으로 생각하는 부류에 확대되는 양상을 보며 걱정을 한 나머지 나로서는 이나마도 성급하게 엉성 하나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일본을 모른다는 것이 학생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마지막 꼭 해두고 싶은 말은 결코 일본을 모델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